자, 75회 실무시험 주한결 테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반전표 열으시고요. 1월 25일이네요. 자, 전기,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59만 9천 원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대요. 그걸 오늘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있던 부채를 없애고요. 얼마를? 59만 9천 원을.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으니까 돈이 빠져나가겠죠? 보통예금에서. 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1월 29일이요. 자,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220만 원 받으려음이었겠죠. 근데 이게 부도 처리됐어요. 자, 그러면 부도 처리됐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대요. 자, 받으러움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받으러움이 없어져요. 얘는 거래처를 걸어야 되니까 광주 상사 걸어주시고 금액은 220만 원에 대해서 자, 그런데 부도나면 무조건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뭘로 보관을 해 놓는다? 사변의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걸로 얘도 거래처는 걸어놔야 되니까 광주 상사 요렇게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도 못 받게 되면 다음은 1월 31일이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은 3천만 원을 전부 4천만 원에 매각했대요.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져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3천만 원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처분하면서 보통예금에 4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왔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얼마만 들어오게 돼요? 3,997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자, 수수료 빼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수수료 빼고 주식 관련 처분 비용 빼고 그래도 얼마가 이익이에요? 997만 원이 이익인 거죠? 자, 처분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가 났으면 그렇지 않아도 손해가 났는데 수수료까지 달래고 하는 거니까 손해가 커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997만 원 발생되는 겁니다. 다음 4번은 2월 21일이요. 2월 21일. 회사는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래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고요.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이니까 5,000원씩 1,000주예요. 그럼 500만 원의 자본이 늘어나고 얘를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얼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550만 원이 들어오겠죠.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 5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수료는 빼는 거죠?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 10만 원이 나감으로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40만 원만 된다는 얘기죠.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수수료 빼고 나니까 얼마만 4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월 26일이네요.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2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근데 이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라고 알려줬네요.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자본화 대상이니까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220만 원. 자, 어디에서 빠져나갔대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네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자, 1번은 9월 3일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을 분리상사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매출의 세금 계산서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11번 과세하시면 되고요. 자, 기계장치 매각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는 품목은 채점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금액은 얼마에 처분했어요? 지금 얘가 공급 가액이니까 얼마에 공급했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부가세 포함 550이었으니까 자, 500에 50이고요. 거래처는 분리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그랬으니까 이어 하시고요. 자, 유형자산 매각 대금은 판매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미수금이겠죠? 기계장치를 처분한 거니까. 그럼 혼합을 선택하셔서 자, 기계장치 처분했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가 없어지겠죠? 얼마짜리? 취득원가는 1,000만 원짜리. 그런데 얘가 없어지면 차변에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그냥 다음 번호 쓰세요. 207번. 얼마? 400만 원. 자, 그리고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돼요? 500만 원에 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550만 원을 받아야 되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기계장치는 1,000만 원 주고 사서 400만 원어치를 썼어요. 600만 원에 팔면 정상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부가세는 별개니까 50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600만 원에 처분해야 되는 걸 5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손실이 났겠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이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9월 6일이네요. 주 한가락에서 8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대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반품은 매입의 마이너스지 매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매입입니다.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이때 8월 5일 날 샀을 때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놨었던 거죠. 그걸 다시 반품을 시키니까 내가 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매입의 세금 계산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51번 기계장치 반품이라고 할까요? 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의 마이너스예요. 3천만 원에 300만 원. 거래처는 한가락이고요. 얘도 전자세금 계산서는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미지급금을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혼합을 선택을 하셔서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가 다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마이너스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잠깐 확인하세요. 이렇게 대변에 미지급금을 마이너스 하셔도 되고요. 차변에다가 그냥 미지급금을 3,300으로 쓰셔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되셨으면 3번은 9월 9일입니다. 9일. 회사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주요 부품을 교체했대요. 자, 주요 부품이고요. 해당 부품의 교체로 지게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품 교체 비용 220만 원 부가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일지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게차는 구입 당시에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주요 부품을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과세고요. 주요 부품이라고 할게요. 자, 금액은 200에 부가세 포함이죠. 그럼 200에 20이고요. 거래처는 을지요. 얘도 전자 붙었으니까 여로 하시고 분계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을 선택하셔서 차변에 지게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차량 운반구로 해주셔야 돼요.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3일이네요. 업무용 승용차를 주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여 영업팀에서 사용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매입이죠. 계산서 나왔으니까 53번 면세예요.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자, 금액은 300이고요.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없을 거고 거래처는 파이낸셜 코리아. 얘도 전자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하시고요. 분계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혼합을 선택하시고 차변에 임차료고요. 영업팀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30일 주식회사 날짜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한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자 상품이에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매입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52번 영세고요. 상품을 샀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날짜. 얘도 전자세금 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하시고 자 분계는 대금 중 500만 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전액 현금 전액 외상 아니니까 혼합 선택을 하셔서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 샀다고 했어요. 상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나머지는 외상이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2번이 끝나네요.